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부생활 슬주부입니다. 요즘 수돗물에 대해 굉장히 말이 많죠. 안타깝고 참 많이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해요. 정말 많이 불안한 요즘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또 수돗물에 유충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뉴스를 보니 정수기 코드를 뽑고 생수를 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애들 있는 집은 생수로 애들도 씻기고 참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다 환경오염 때문인 것 같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요즘은 좋은 물, 건강한 물 하면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고 TV에도 많이 나와서 대충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미네랄이 살아있어야 하고 약 알칼리여야 하고, 그런데 정작 정수기를 고르실 때는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지만 사은품 뭐 주나, 가격은 저렴한가, 그리고 요즘 직수직수 하니까 직수인가,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지, 또 지원금 빵빵하게 주는지, 뜨거운 물 나오는지, 또 얼음까지 나오면 땡큐고, 그러다가 결국 맘카페 찾아보고 제일 싼 거 렌탈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애기 갓난아기 때를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대로 된 기준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물 사다가 그 물 끓여서 분유 다 먹이고, 또 만약에 물이 떨어지면 급할 때는 그냥 수돗물 받아서 그 물 끓여서 먹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자꾸 녹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폭풍 검색했죠, 맘카페에. 근데 뭐 분유에 철분 성분이 많으면 녹변을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철분이 많다 하네, 그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절대 미각의 소유자예요. 애기 낳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야, 너희 집에서 커피 끓여 먹으면 맛이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맛이 이상하대. 아무리 똑같은 커피인데 맛이 없대요. 저는 좀 예민하게 왜 저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애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썩었죠. 제가 애한테 철을 먹인 거예요. 철을.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각 가정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다 녹슬어 버렸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바로 틀어서 먹는 수돗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에포시 코팅된 수도관이 아직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네랄의 역습이라는 방송인데요. 한번 찾아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희 신랑이 보리차 끓여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애도 많이 먹였었고.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절대 이제 물을 안 끓여 먹게 되고, 그리고 물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딴에는 꼼꼼하게 따져본다고 이렇게 물에 이렇게 표시 있잖아요. 막 뒤에 막 살펴보면서 미네랄은 뭐가 들어있고, 이거는 어떤 수독 과정을 거쳤고, 이런 거 막 따져보면서 사서 먹였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어요. 알고 나니 우리 사 먹는 물 보면 수원지 어디 적혀 있잖아요. 즉 산에서 떠오는 물이에요. 그걸 좀 더 깨끗하게 살균해서 우리가 먹는 거고요. 그런데 수돗물도 이렇게 물 받아놓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안에 미끄덩하게 이렇게 물때 끼잖아요. 근데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은 왜 안 그럴까요? 이렇게 뜯어놓고 마시고 그냥 올려놔도 멀쩡하던데? 하물며 유통기한도 1년이에요. 긴 건 2년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페트병 안에 약품 처리, 그리고 페트병이 뭐예요? 플라스틱이죠? 우리 그 마트에 사러 가면 그거 다 어디다 둬요? 바깥에 이렇게 쫙 진열해 놓고 직사광선 쫙 내리쬐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햇빛을 만나면, 직사광선을 만나면 환경 호르몬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물은 안전할까요? 그래서 정수기는 각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기 살 때 그냥 싸서 했어, 아니면은 이거 지원금 많이 주는데 아시는 분 뭐 맘카페 물어보고, 그리고 뭐 가로로 돌아가고 세로로 돌아가고 뭐 디자인이 이쁘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오고 얼음이 나오고 어쩌고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 또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물과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냐? 이건 앞에 책을 축약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책에 보시면 몸에 좋은 물의 기준은 pH와 미네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단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바로 물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와 건강한 물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진은 황금알에서 나온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정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정수기는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이 역삼투압 정수기의 장점은 중금속 유해물질을 정말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걸러줘서 미네랄까지 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삼투압 정수 방식을 통한 물은 죽은 물, 미네랄이 없는 죽은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산성화되어 있는 그런 산성수예요. 여기 보시면 산성수를 마시는 것은 산성비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뇌졸중과 암에 걸릴 확률은 2배, 심장병은 3배. 그래서 너무 촘촘하게 걸으니까 이제 중공 사막 방식 정수기가 나왔어요. 이 정수기의 장점은 미네랄이 살아있어. 미네랄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중금속까지 살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자꾸 산성수 안 좋다, 알칼리수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산성수 안 좋아 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알칼리수가 몸에 다 좋을까요? 이 책에 보시면 비싼 알칼리 이온수기,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되는 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알칼리 이온수기가 도대체 뭐냐? 알칼리 이온수기는 정수기가 아닌 의료기기이며 식약청에서조차 알칼리 이온수기는 의료기기로서 먹는 샘물과 같은 물이 아니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뭘 마시라고? 요즘 물 때문에 홈쇼핑에서 정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봤어요. 일단 가격 싸고 상품 엄청 주고 직수형 설치되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제품도 있고, 필터 중요하잖아요. 중금속 이런 거 다 걸러주고, 그리고 미네랄까지 살아있는 인증받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저 만약에 정확한 정보가 없었으면 저 바로 전화기 들었어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싸고 뭐 더 좋다고 인증까지 받았다는데. 근데 알고 나면 보여요. 자, 어디서 무슨 항목을 인증받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었어요. 인증이라는 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증해주는 거잖아요. 혹시 NSF 인증받았습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찾아보니까 정수기 필터도 NSF 인증받고, 그리고 보일러도 NSF 인증받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인데, 양문형 냉장고인데 거기 이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냉장고였어요. 근데 거기도 NSF 인증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도 NSF 인증받은 정수기예요. NSF 그게 뭔데? NSF는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의 약자고요. 전 세계 모든 주요 산업 및 부분의 공공보건 표준에 대한 인증, 테스트 및 감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모든 화학물질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뉴스 보면은 애 장난감에서 뭐가 나왔다, 집에서 라돈이 나온다, 뭐 어디서 뭐가 나왔다,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이에요. NSF는 미국 위생 규격을 말하기도 하며, NSF 마크는 제품의 보건 위생에 대한 강제 규격으로 제3의 독립적 비영리 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함으로써 이것을 취득한 제품은 위생에 관련된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확인하면 조금 안 좋은 거 이런 게 이렇게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가 확인하는 거예요. 뭐 혹시 물건에서 뭐 이상한 물질이 뿜뿜뿜뿜 뿜어 나오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게 튼튼하고 정말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설명서대로 그대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한 후에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NSF 인증을 받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거면 엄청 대단한 거네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자동차 및 우주항공, 건축 및 건설, 음식, 건강, 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었어요. 쉽게 우리가 가정에서 조리할 때 쓰는 조리기구도 있었고, 뭐 영양제, 그리고 개인 위생용품, 정수기, 그리고 이렇게 사 먹는 물 이런 것들도 등등등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NSF에서는 이게 한번 인증받고 나서 땡이 아니라 불시에 또 검사를 한대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인증받았을 때처럼 똑같이 유지하고 충족돼 있는지 검사를 한 후에 그게 요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탈락, 인증 목록에서 제외시켜버린대요. 엄청 깐깐하죠. 그리고 NSF 인증받았어요 하지만 다 같은 인증이 아니라는 사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NSF뿐만 아니고 어디 인증받았어요 하면은 어느 항목에 무엇을 인증받았는지, 그 인증해주는 곳은 믿을만한 곳인지 이런 걸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먹는물 정수기의 NSF 인증은 완제품 정수기, 그리고 정수기 부품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왜 필드 끝내주게 만들었는데 입구에서 막 녹슨 넣어가지고 녹슨물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완제품 정수기는 재질, 내구성, 성능을 검사하고요. 정수기 부품은 밸브, 호스 이음각, 필터, 카트리지, 필터 소재, 하우징 등등등을 검사한대요. 그러니까 내부 부품이 인증받은 것인지 정수기 전체 인증을 받은 것인지 살펴보아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NSF에서는 오직 정수 성능 시험을 통과한 완제품 정수기만이 NSF 인증 마크 제품 및 라벨에 영구적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카트리지, 필터 소재 등의 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포장에 인증 문구 삽입 후 포장지 제거와 함께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NSF 인증받았다고 해서 다 인증받은 게 아니고 이게 부품 뭐 한두 개 뭐 일부만 인증받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겉에 포장에는 NSF 인증이라고 붙지만은 포장지를 제거하면 이 제품에 NSF 인증이라는 표시가 없게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완제품과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인증되고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자체에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정수기에도 NSF 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정수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쓰고 있는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여기 싱크대 밑에 설치되어 있고요. 자, NSF 마크 있는지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몇 번을 받았다고 숫자도 보여요. 네. 수고한다. 제 주변에 저랑 같은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10년 넘게, 그리고 20년 가까이 쓰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는 아무튼 엄청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어서 과일이랑 야채 같은 것도 씻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되게 좋아요. 저는 너무 대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 살 때 이거 정수기 떼서 갖고 갔어요. 그리고 한국 올 때 다시 떼왔어요. 완전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만 해도 진짜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대만족해서. 근데 오늘 딱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그냥 NSF 인증 받았고요. 궁금하시면 NSF 직접 들어가셔서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항목 보이시죠? 이런 것들 다 제거한다고 인증 받았어요. 여러분 PFOA 아세요? 나중에 한번 PFOA에 대해서 나눌 건데 간단히 이야기해드리자면 코팅 후라이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인데요. 전 인류의 99%가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다크 워터스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이게 뭐냐면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4대강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독성 물질. 또 우리는 약 먹이고 하면 어디다 버리세요? 바로 개수대에 부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에 항생제 성분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걸러준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저 이거 이제 편집하려면 큰일 났어요. 원래는 NSF만 이제 간단하게 딱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알려드리고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못한 이야기가 많은데 또 차차 그런 것도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거지만 요즘 각각 집에 영양제 하나씩은 다 드시더라고요. 애들 먹는 거, 신랑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먹는 거. 그런 영양제 계속 드셔봤자 물이 좋지 않으면 다 돈 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좋지 않은 물을 계속 마시죠. 그러면 우리 몸은 항상 비상사태인 거예요. pH 농도도 맞춰야 되고 나쁜 물질하고 싸워야 되고 뭐 좋은 거 계속 영양제 드셔도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애가 비염이 있었어요. 저도 비염, 저희 신랑도 비염. 애가 자다가 숨이 막혀갖고 막 깬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니까 목이 항상 붓고 입은 바싹 마르고, 그리고 잠도 푹 못 자니까 낮에 항상 피곤하고 또 짜증내고,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토피도 심하진 않았는데 이게 항상 다리나 팔 쪽에 건선처럼 이게 조그맣게 생겨 있었어요. 비염이랑 아토피는 다 면역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역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면역력 좋게 하려면 유산균 먹이고 비타민C 먹이고 단백질 먹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공기랑 물부터 바꿨어요.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애가 비염이래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해져서 축농증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거 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서 네? 했는데 뭐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라를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공기랑 물부터 바꿨어요. 아무리 좋다 하는 거 먹여봤자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시골로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돈 제일 많이 안 들이고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제일 첫걸음은 물부터 바꾸기다. 좋은 물 바꾸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기준을 알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